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악마의 주식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최근에 꽤 의미 있는 호재와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넥신은 암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최근 보도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 65명을 대상으로요. 이제 면역항암 쪽 회사죠.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투여를 했는데 여기서 꽤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환자들 중에 6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인원에서 완전 관회 환자들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관회 부분은 13명 정도였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죠. 아직 시험 단계는 이상 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직접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관의 비율이 나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2상이라서 65명이고요. 3상 들어가면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주식은 뭡니까? 이 기대감과 이 회사가 그전에 없었던 또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꽤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입증하는 효과와 결과가 최근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기사 같은 게 9월 8일이거든요. 9월 8일 주가 움직임만 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8일에 이러한 엄청난 호재 기사가 뜨고요. 고가가 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전일 대비해서 0.18% 마감을 했어요.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그리고 전반적인 제넥신 차트의 흐름은 어떠냐? 와,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기술 반등 몇 번 주고 나서 그 뒤에 어때요? 거래가 거의 그냥 사망한 수준으로 쭉 내려와서 매도 물량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요.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도 8월 달부터 지금 2년 정도 지났네요.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보자고 하면 마이너스 86.11% 정도가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토막을 넘어서 마이너스 86%면 그냥 원금의 10%밖에 안 남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제넥신 회사에서 치료 중인 신약 물질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또 이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6%를 주구장창 반등 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죠. 왜 주목할 만한 점일까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바이오 업계에서요,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암 시장입니다. 항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항암 시장 쪽으로 누구까지도 다 투입되고 있냐? 뭐 존슨앤존슨은 포함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화이자, 모더나. 그래서 시장 규모가 앞으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얼마 전 제가 올린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내노라는 제약회사들도 지금 표적 항암제를 넘어서 명역 항암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인수합병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넥신의 이 후보 물질, 특히나 면역 항암 쪽으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건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제넥신이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투자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좀 오래 했다 싶은 사람들은요, 이 정도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빵빵 오르는 것만 많이 봐왔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크게 올랐던 신라젠 역시도 암 쪽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큰 시장에 이 회사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바이오 섹터? 최근에 HLB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HLB도 임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슈퍼 박살이 나고 있어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HLB 차트 모양이죠. 이게 말이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죠.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갭을 띄우고 갭을 띄웠는데, 갭을 띄웠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시장 호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항을 뚫으면서 갭을 띄웠다는 건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먹으면서까지 호재를 반영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세력들이요, 안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호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요, 세력들이 수급을 쏘지 않으면 못 가는 게 주식이에요.
어제 제가 KG 케미칼, KG 그룹 이야기를 했죠. 돈 굉장히 잘 법니다. 어쨌든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근데 주가가 박살나고 지금 HLB 차트와 비슷하죠. KG 케미칼이. 왜 그럴까요? 세력이 올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바이오 섹터는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HLB가 올라가고 제넥신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이요. 슈퍼 반등을 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박셀바이오 올랐을 때, 일동제약 올랐을 때, 한국 BNC 올랐을 때의 타이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랐을 때도 시장 타이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걔네가 각계전투식으로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단단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HLB나 제넥신이나 이 네노라는 코스닥 주요 바이오 회사가 호재를 받아서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코스닥이 상승을 하게 된다. 자, 코스닥 차트 보시면요. 바이오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바이오입니다. 그냥 코스닥은 바이오예요. 근데 여기서 바이오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예요? 수급이 없고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미들을 없애버리고 싶고 다 털어버리고 싶은 게 세력 입장인데 여기서 바이오 섹터에다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나갔던 개미도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물렸던 주식도 다 회복이 됩니다. 최근에 HLB가 호재를 물었을 때 제가 토론방을 한번 봤어요. 근데 토론방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매수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 호재를 보고 달려드는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뭐다? 결국 오른다라고 좀 봐요. 제넥신도 결국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털어내는데 아주 혈안을 두고 있죠. 기업들 매출은 괜찮고 고용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그룹에서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뭐다 하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실제로 많고 그랜저도 사전 예약 지금 4만 대 이상 찍고 있고요.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체감적으로 봤을 때 뭐 완전히 뭐 죽겠다 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서 세력까지도 수급을 쏘지 않고 있잖아요. 시장 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전과 거래를 비교했을 때 정말 안 좋은 하락자 때 있었던 이 거래 수치가 지금과 매우 동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힘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섹터가 수급을 주는 거 사실 세력 입장에선 별거 아니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잠깐 볼게요. 이때 올렸을 때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주식이 단번에 60%를 바닥에서 반등을 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얼마나 터졌나요? 네, 4천억, 5천억, 6천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래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 어때요? 네,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신저가를 오히려 만들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죠. 야, 그럼 이건 누구 돈이냐? 단순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이슈 받아서 올랐다면 그렇다면 이 큰 돈이 개미들이 지금까지도 쏠 여력이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개미들은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한참 오르고 나서 좀 좋나? 들어가 볼까? 할 때 그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수급을 쏘고 먼저 거래를 쏜 건 개미 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제넥신으로 돌아와서 신저가를 형성하면서 최소한 받아줘야 할 지지선을 다 이탈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지선을 깼다고 할지라도요. 이 회사가 이때 실적 면에서 경영이죠. 경영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게 전제돼야 됩니다. 경영 면에서 문제가 없고 지금처럼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무너지는 이 차트 있죠. 거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금방 올라오는 게 바이오 주식이에요. 바이오 주식은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셀트리온도 그랬고 네이처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 외에 바이오 주식들은 다 죽을 것 같이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진원생명과학도 저는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슈로 엮어서 초대박 급등을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승장에서 이러한 소식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지 않고 상한가 찍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갈 만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른 회사가 이렇게 주식이 주목받고 암 쪽으로 세력들이 막 수급을 쏠 때
어떤 조그마한 회사가 어디 회사에 투자받아서 우리도 이제 항암제 개발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또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게 바이오 섹터가 한참 오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어떤 기대감이나 임상시험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어도 세력들이 바이오 섹터가 좋아 보이게끔 만들고 끌어올리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력이 뭐하고 있다? 완전 방치하고 있다. 얘네가 방치가 되니까 어때요? 시장 반등도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들이 다 지치고 떨궈져 나갈 때까지 제넥시는 이렇게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구장창 계속 떨어진다라기보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V자 반등의 확률보다는요 보합을 좀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보합을 좀 보내고 올라갔죠. 네, 여기도 보합을 보내고 올라갑니다. 이 보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80%를 만들어요, 투자자들을. 그리고 나서 쭉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80% 계좌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시간 끌어서 계속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털리면 그제서야 올리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을 예상하기보다 좀 옆으로 갈 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저는 내년 초쯤에는 바이오의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손절도 못하죠. 위에서 물린 사람 너무 큰 손실이어서 좀 버티고 좀 내년 초 중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상승하는 주기가 2년에서 3년 정도를 주고 가거든요. 이 매집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정도 주기를 주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를 보시는 분들, 물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 어쩌고 저쩌고 그거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력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예요. 나중에 진짜 보세요. 나중에 바이오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리 쓱 걸치려고 하는 애들도 상한가 가고요. 이름만 바꿔서 자기 이름 바이오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도 사명 바꿨다고 상한가 가는 게 바이오 상승 시장이에요. 그게 대세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고 대세 조정장이고 세력들이 급하게 터는 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못 보낼 수는 없다. 그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